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수정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특히 바쁘셨다고요? 너무 바빴어요. 시장도 너무 어지럽고, 그쵸. 그다음에 뉴스들도 많고, 그다음에 중국도 막 뜨고 막 이러니까 볼 게 너무 많았어가지고. 주변에서 좀 살려달라는 얘기 막 아우성을 쳐가지고. 저도 살아야 돼요. 저도 미국 주식을 워낙에 좋아하고 미국 ETF를 워낙에 좋아했던 사람이라 네. 마음이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네. 근데 또 우리가 이제 유행처럼 뭐 서학개미로 이제 미국 주식 잠깐 투자하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 측면에서도 가장 큰 나라, 또 성장이 나오는 나라에 투자를 하는 거고 혁신이 나는 나라에. 근데 더 시장이 또 많이 이제 출렁이니까 특히 나스닥이 그러고. 네네. 그러니까 고민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고민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사실 트럼프 때문이잖아요. 네, 기승전 트럼프. 트럼프 때문인데 왜냐하면 트럼프 관세 전쟁 때문이에요. 2월 20일 날 처음으로 자기가 관세 이런 얘기를 하고 4월 2일 날부터 어마무시한 상호관세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증시가 엄청나게 많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제가 그래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트럼프와 중국의 관세 전쟁을 정리를 해왔고 지금은 완화되는 모습은 맞습니다. 저희가 4월 29일 맞아요. 오후 늦게 촬영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도 메모리칩을 제외한 미국산 반도체 8개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철회하기도 했고 트럼프도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할 때 우리 좀 얘기가 잘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완화되고 있어서 제가 오늘 이제 어저께 기준으로 봤을 때 CNN의 Fear and Greed 지수를 봤을 때 Extreme Fear에서 계속 있다가 Fear로 좀 내려왔어요. 이게 사실은 똑같은 공포 구간이어도 맞아요. 익스트림 피어로 갔다가 올라오는 구매에 차라리 나은 거죠. 그럼요. 피어에 있다가 익스트림 피어로 갈 때는 정말 시장이 안 좋아요. 요즘 S&P 500과 나스닥 100, 그다음에 빅스 지수를 보더라도 그렇고 이 피어 지수를 보더라도 그렇고 완화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하지만 S&P 500 정고점 돌파 못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스닥 100은 갈 길이 매우 멀어요. 아직 멀었고. 아직 멀어요. 낙폭이 한 절반 정도 회복했던가요? 겨우겨우 지금 절반도 회복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뷰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뷰가 변했냐라고 물어보시면 아니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만큼 매력적인 나라를 찾기는 어렵고 그리고 ETF로 투자를 하신다면 더더군다나 미국 대표주식 ETF를 놓치고 가는 것은 사실상 어울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뷰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 이 트럼프와 중국의 관세 전쟁이라고 제가 표를 이렇게 정리해왔는데 이거 정치적인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그렇고 근데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와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끝나는 시점이 있게 마련이에요. 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네, 사람이 하는 일이고 결국에는 미국의 정권은 바뀌게 되어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민주주의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2026년도에 치러질 중간선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26년 11월. 네. 그래서 그 전까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아마 그쯤 가서는 결국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경제 성장률도 인플레이션율도 그다음에 주가도 다 신경을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리스크,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일시적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죠. 앞으로도 미국 증시가 떨어질 법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올라갈 소재들도 있습니다. 이제 재료들이 좀 여러 가지 남아 있는데 일단 플러스적인 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미국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를 말씀을 드리자면 법인세 인하. 트럼프가 약속을 했었던 거죠.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를 눈이 빠지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에서 어느 정도 통과가 되고 있는지까지 다 확인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 법인세 인하가 되기 위해선 예산안이 통과가 돼야 되고 청사진이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 예산안 청사진이 상원과 하원을 4월달 중순 기점으로 해서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세 인하 그리고 소득세 인하 부분은 빠르면 5월 만약에 늦는다면 6, 7월 정도에 나올 것 같고 이거는 기업들한테 긍정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승 재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반면에 마이너스 재료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가 칩스 액트 폐지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줬던 반도체 보조금. 네, 그거 다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했었고 IRA 법안도 마음에 안 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거를 대대적으로 손보지는 아직 않았는데 이런 대대적으로 손을 본다라는 뉴스만 살짝 나와도 주가는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기존에 줬던 당근을 빼앗는 거니까. 네, 당근을 빼앗는 거고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본, 대만까지도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느끼셨겠지만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다른 나라를 세게 때렸는데 피해를 많이 입은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의 주가가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칩스 법안이든 IRA 법안이든 미국 기업들의 주가는 흔들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플러스도 남아있고 마이너스도 남아있어요. 아, 지뢰와칩니다. 이거 뭐 지뢰 탐지기라도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4월 초를 정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관세 전쟁의 무드는 조금 완화는 되고 있어요. 긴장감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 이제 또 그런 거죠. 학습 효과가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언제 또 소셜미디어에 뭘 올릴지 몰라. 언제 또 마이크 잡고 어떤 얘기 할지 몰라. 불안불안한 거 아닙니까? 너무 불안하고 그리고 그분 유명한 밈 생긴 거 아세요? 밈? 트럼프 마이너스 손이라 그래가지고 주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는 밈이 유행을 할 정도로 트럼프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거를 방금 겪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저는 오히려 투자의 구루 혹은 아니면은 작은 플로우에서 좀 힌트를 얻어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핏이 뭘 했나요? 버핏이 뭘 한 건 아니고 가장 먼저 저는 2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사실 이 낙폭 시작이 미국 증시에 2월 21일부터 시작이 돼서 4월 달에 아주 피크를 찍고 쫙 떨어졌는데 네네. 그 사건, 일련의 사건들이 벌어질 때 저는 하나의 기사가 그렇게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요. 저거요? 네, 저거. 작년 11월 25일 날 22년 만에 첫 채권 투자. 미국 대선 끝나자마자? 네, 근데 그때 당시 분위기를 떠올려 보시면 뭐 저도 그렇지만 모든 증권사, 글로벌 IB, 골드만삭스, 피델리티, 블랙록 등등등 모든 사람들이 미국 주식 사야 된다. 미국 경제 좋을 것이다. 앞으로 긍정적일 것이다. 그 트럼프에 약간 취해가지고 트럼프 트레이딩. 맞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 증시에 아주 몰두해 있었던. 테슬라 $400 향하고 있을 때. 맞아요. 그런 시기였어요. 예.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때를 다시 되돌아보면 그때 당시 전 이 기사를 보고 뭐지? 그러고 그냥 지나쳤는데. 지금 다들 미국 주식에 열광하는데 왜 버핏 할아버지 왜 미국채를 산대? 맞아요. 근데 그것도 미국채 중에서도 장기채를 사는 것도 아니고 초단기채, 가장 안정적인 네네. 자산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딱 3달, 4달, 5달 뒤가 되니까 세상에. 역시 버핏은 버핏. 역시 버핏 할아버지라고 해야죠. 버핏. 너무 나이가 많으시니까 버핏 할아버지는 버핏 할아버지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이때 이분이 사셨던 채권이 뭐냐면 유동성이 굉장히 높은 단기 채권, 미국 재무부 단기 재정증권인 TB를 신규로 편입을 했습니다. 22년 만에. 그러니까 22년 동안에 이 자산에 대한 관심을 아예 가지고 계시지 않다가 미국 초단기채에 투자를 한 거예요. 미국 초단기 국채.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이 자산군의 특징은 유동성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파월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고금리예요. 4.5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리 상을 생각했을 때도 기대 수익률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이분은 하신 것 같아요. 안전자산 중에서 안전자산이기도 하고 수익이 날 것도 보이고. 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뉴스가 나오고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제자의 일자 기준으로 어떤 ETF로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네. 이거 보시면,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은 뺐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넣으면 S&P 500과 나스닥 100이 여전히 거래량이 제일 많고 돈 유출입이 가장 많아서 전 세계에 있는 채권 ETF 중에서 어떤 ETF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갔느냐. 네. 여기 보시면 1등이 iHealth 0에서 3months 트레저리 펀드 ETF인데 이게 그 워렌 버핏 아저씨가 샀던 TBL이에요. 만기 3개월 이하. 네. 만기 3개월 이하의 미국 초단기 국채. 이게 TBL이에요. 트레저리 펀드니까 TBL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돈이 가장 많이 들어온 게 여기 보시면
똑같아요. 1에서 SB죠. 3months든 0에서 3months든 거의 비슷비슷하죠. 비슷하네. 그래서 T빌, 여기도 T빌.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 분이 이제 11월 달에 그런 기사가 나고 올해 YTD로 봤을 때 글로벌 채권 ETF 중에 가장 유입이 많은 ETF들은 워렌 버핏 아저씨 픽과 똑같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여전히 YTD로 봤을 때 지금까지도 이제 돈이 이런 미국 초단기 국채로 몰리고 있다. 요 1등에 있는 iShares 0에서 3months Treasury Bond ETF 같은 경우에는 스고브라는 티커를 가지고 있는데, 이 스고브라는 티커를 아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거예요. SGOV. 맞아요. SGOV인데, 이 스고브를 투자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국내에도 꽤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되게 친숙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나는 몰랐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작년부터 편입을 해서 투자를 했던 자산군에 똑같이 투자를 하는 ETF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버핏 할아버지는 그걸 작년 11월에. 그리고 너무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시장이 막 대단하다. 불안정하니까 돈은 안전자산으로 가고 그 중에서도 단기 국채 ETF로.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 투자하기에는 일종의 달러 자산으로 배분을 해놓는. 맞아요. 달러 예금처럼 유동성이 맞아요. 원천이 맞아요. 좋으니까 네네. 또 환차익도 볼 수 있는 거고 또 맞아요. 상황에 따라서 맞아요. 이건 또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결국엔 어찌됐든 간에 저것도 미국 채권이니까 채권은 또 금리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금리 환경을 좀 봐야죠. 금리 환경을 봐야 됩니다.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초단기 국채다 보니까 달러 예금처럼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도 들었고 별명이 이제 인터넷상에서 달러 예금 뭐 ETF 이렇게 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스고브가. 근데 이제 한국판 스고브도 국내에 상장돼 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판 네. 스고브 비슷한 스고브. 유형의. 네. 똑같은 지수 추정하는 게 한국에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가장 중요했던 금리 한번 봐볼게요. 이 금리 그림을 제가 그려왔어요. 제가 업데이트는 못했는데 이 그래프는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이제 숫자로만 봤을 때 4.18 정도가 나왔고 어제자 기준으로 그리고 지금 4.27인데 이걸 더 그려보면 4.18 정도 나왔고 우리나라 CD 금리 같은 경우는 3개월 91일짜리 CD 금리 같은 경우에는 2.78 요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미국의 초단기 국채와 비슷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나라의 CD 금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차이가 1.4%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채권 금리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1% 그렇죠.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 채권에서 1% 네. 포인트면 근데 당연히 미국 국채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보다 기준금리가 훨씬 높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국채, 초단기 국채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초단기 국채보다는 당연히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3개월 미국채 금리는 4%대. 라고 봐주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3개월 CD금리 같은 경우에는 2% 중후반대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거를 어느 정도일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일까를 바로 와닿지 않는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 그냥 예금 이렇게 치시면 네이버가 알아서 쫙 비교해 주는데 그 금리 수준 한번 보시고 파킹 통장 금리 한번 수준 보시면 이 정도의 채권 금리가 얼마나 높은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물론 예금과 파킹 통장은 이제 원모 손실 그 가능성이 없으니까 당연히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은행 예금 적금과 비교하는 게 어울리진 않지만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비교하기 위해서 좀 더 와닿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ETF긴 합니다만 또 채권을 담고 있고 채권 자체가 원금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미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평가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상대적으로 3개월 미국채인데 금리가 4%면 이게 떨어졌을 때는 또 시세 차익이 날 수도 있는 맞아요. 거고 그렇습니다. 또 3개월 단위로 만기가 돌아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현금이 생기는 효과?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 ETF, 그 스고브라는 ETF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한국판 스고브도 그렇고 다 월배당이에요. SGOV. 네. 이거 약간 연세 있으신 분들은 스고브가 뭐야? 유원지 이름인가? 그러니까 이 미국 초단기 국채라고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초단기 국채 ETF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월배당이에요. 그러니까 분배금을 월별로 나눠주고. 네, 월별로 나눠주고 이제 뭐 일드가 이제 쌓이잖아요. 네네네. 이제 ETF 가격이 쌓이니까 ETF 가격이 쌓인 거를 이제 월간으로 딱 끊어가지고 분배락해서 드리고 이거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똑같아요. 같은 구조로. 네네, 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월배당처럼
받을 수 있는 네. 중요한 거는 또 이제 금리가 높다라는 거는 금리를 높이 수익률을 높이 제시해야만 사람들이 그 채권을 사야 하는 그래서 약간 불안정의 대명사가 되기도 하잖아요. 금리가 너무 높으면 의심부터 해봐야죠. 맞아요. 그렇죠. 네. 물론 이거는 뭐 하이힐드라든지 뭐 회사채에 적용하는 맞아요, 이야기이긴 맞아요. 합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또 금리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금리가 되게 매력적이다. 우리나라 시대 금리보다 높다. 왜냐하면 미국 기준금리가 높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건 이제 만기 수익률 기준으로. 네, 만기 수익률 네. 기준이고. 근데 이제 안정성을 한번 보면 제가 이 표는 사실 이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채권을 투자를 하겠다라는 고민을 하신다면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표예요. 교과서에 나올 만한. 네, 채권 만기별 그다음에 섹터별 안정성을 비교를 해놓은 표인데 굉장히 미국 국채 그 와중에 또 초단기라면 굉장히 안정적인 자산에 속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디폴트가 나려면 미국이 3개월 안에 망해야. 그렇죠. 이거 3개월에 망하면 그 세상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는 또 하면 안 되는. 그렇게 그렇죠? 말할 수는 금융권에서. 없죠. 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만기별로 보시면 만기가 적을수록 더 안정성은 높아지고 그다음에 만기가 늘어날수록 안정성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섹터로 봤을 때도 이제 말씀 주셨던 하이힐드나 이제 투자등급 회사채, 뭐 우량 회사채 이런 채권들이 변동성이 높고 안정성은 다소 떨어지고 국채는 안정성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느냐 국가가 망하느냐의 차이니까 당연히 국가가 망할 가능성이 더 적기 때문에 국채가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물론 이게 모든 국채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안정적이지 않은 나라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나라들의 국채는 금리가 굉장히 높고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평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국채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만기가 짧을수록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형 ETF든 아니면 내가 개별로 채권을 하시든 이 표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미국 초단기채, 미국 초단기 국채죠. 미국 초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유동성도 상당히 높은 그런 자산군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환해지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많겠죠? 환해지가 거의 대부분 안 돼 있죠. 왜냐하면 환해지 비용을 하면은 금리를 너무 많이 깎아먹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국채 투자하는 ETF인데 네. 환해지 비용이 나가면은. 네, 맞아요. 그러면 또 반대로 역발상으로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할 때 반대로 또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갈 수도 있는. 환차익을 노리고 들어가실 수도 있고 반대로 환손실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네. 모든 게 다 계획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환 오픈이기 때문에 환 노출형이 많아요. 그래서 이 미국 초단기 국채 ETF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환 손실도 날 수 있고 환으로 인해서 차익을 벌 수도 있고 그거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또 이제 저마다의 판단과 전략에 따라서. 맞아요. 근데 그동안 김수정 팀장님이 반도체라든지 미국의 테크, 그렇죠. 나스다 아니면 뭐 조선이라든지 AI 여러 가지 이제 기술주, 성장주 측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안정에다가 방점을 많이 찍으시네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뷰는 변하지 않았고 제가 원래 성장주를 좀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주가의 성장성이 재밌다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오히려 그래서 미국 대표 지수가 막 이렇게 떨어질 때 모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4월 초에 라이브를 한번 했었어요. 어디서? 저희 스마트 타이거 채널에서 회사 유튜브 네네네네. 채널에서 라이브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들어오셨던 분들의 댓글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뭔가 이 분들한테 그 미국 대표지수 당연히 장기적으로 뷰가 좋고 변하지 않은 건 맞는데 이분들이 지금 당장 안정적인 자산의 투자 아이디어를 원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도 제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계시다면 워런 버핏 아저씨도 픽하고 그 다음에 금리도 매력적이고 월배당이면서 이런 매력적인 상품을 하나 정도는 소개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저도 그렇지만 저희 팀에서 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이게 낙폭이 크면 회복하는데 더
오래 걸리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상 마이너스 50%는 플러스 100%가 돼야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사실상 마이너스를 많이 안 맞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버핏도 그래서 항상 잃지 마라. 맞아요. 잃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정장에서 현금의 피난처가 어느 정도 필요하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20%가 떨어지면 이거를 원금으로 회복하려면 25% 플러스가 나야 돼요. 20% 떨어졌으면 25%. 왜냐하면 S&P 500이 20% 가까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25% 플러스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현금으로 놔두자고 하니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보면 손해예요. 그렇잖아요. 이 현금이 물건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금리가 더 높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 현금 방치하는 것보다 더 낫다. 어느 정도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정장에서 현금 피난처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좀 어울린 법한 것들을 소개를 해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속상해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았던 것도 있고 저는 현금 방치는 거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율이 잖아요. 지금 낮지 않아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보다는 높은 금리를 저희가 1년을 기대를 하고 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채권처럼 안정적이면서 미국 초단기 국채처럼 안정적이고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YTM을 기대할 수 있고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품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고 꼭 상품이 아니더라도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인지심리학도 많이 배웠는데 폭락이 즐거운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거는 성격 이상해서가 아니라 현금성 자산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그냥 알현금이어서 물가 상승률도 해지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으로 단기, 세계에서 가장 우량한 나라의 단기 채권인데 거기에서 또 이자를 주는. 맞아요. 또 그게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그게 준비되어 있다면 또 시장이 많이 또 빠졌을 때 오히려 그걸 또 이용을 해서 저가에 줍줍할 수도 있는 그런 또 환경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건데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는 건 어렵죠. 그러니까 또 이제 다시 또 막상 막 그렇게 흔들리는 상황이 오면 그때 김수정 팀장이 뭐라 그랬더라 무슨 수급이 어떻다고 한국도 있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엄청 검색을 해보실 것 같긴 한데 그쵸. 저는 이제 아이디어를 드리는 사람이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그리고 그 라이브를 열기 전까지는 라이브를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증권사에도 있었고 운용사에도 있었고 금융시장 한복판에 서 있는 사람이니까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는 지금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이제 회의를 하면 그런 식으로 많이들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느꼈던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자산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라고 요청 주신 분들이 많았어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이런 상품도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이게 때로는 본인의 계좌 관리도 3인칭처럼 놓고 볼 필요가 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한테 조언해 주듯이 한다면 나는 과연 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해줄까? 근데 이게 내 계좌가 되면 벌벌 떠는 어떻게 해야 돼? 때로는 조금 더 이제 객관화가 필요하고. 그럼요. 벌벌 떨리죠. 아니 미국 대표 주주가 막 하루에 5%씩 6%씩 떨어지는 거 보고 저는 이거 싫어하냐? 깜짝 놀랐어요. 금융위기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금융위기도 아니고 진짜 저 아저씨는 왜 저러나. 근데 이제 트럼프는 이제 막 취임 100일 됐다는 거. 지금 한 2년 된 것 같아요. 체감상. 이제 투자하신 분들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도 이번에 느꼈습니다만 내가 뭔가 완충 장치를 갖고 있어야겠구나. 맞아요. 완충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배운 것도 미국채. 그것도 단기. 초단기. 완전 초단기. 3개월 이하. 왜냐면 워런 버핏 할아버지, 아저씨라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선택하신 게 초단기. 의외로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제 바람요? 저희 할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으세요. 역시나 버핏 옹이 선택했던 그 픽에 대해서도 우리가 봤고 또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것들 또 이제 국내에 상장된 ETF도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수정 팀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